안녕하세요. 투자에 관심 있는 주린이 여러분, 미국 증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FAANG 기업들과 테슬라를 중심으로 이들의 사업 모델, 최신 동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한눈에 파악해 볼 예정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기술주 투자 시야가 한층 더 넓어지기를 기대하며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FAANG라는 용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FAANG는 페이스북, 현재 메타 플랫폼스,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약어입니다. 이 용어는 2013년 CNBC의 짐 크레이머가 처음 사용한 이래로 약 10년간 미국 기술주 시장의 상징이자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때 이 5기업은 미국 기술주 시장을 대표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았고 각자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전 세계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이들 기업의 성장은 단순히 주가 상승을 넘어 새로운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 변화를 주도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각 기업의 면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메타 플랫폼스는 세계 최대의 소셜미디어 기업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상호 연결된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용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 수익원은 정교한 타겟 광고 시스템에서 나오며 최근에는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AI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는 단순한 가상현실을 넘어 현실 세계와 연결된 새로운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막대한 연구 개발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을 필두로 아이패드, 맥, 애플워치 등 혁신적인 하드웨어 제품과 강력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iOS 생태계를 기반으로 독보적인 브랜드 충성도를 자랑합니다.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하는 애플의 전략은 전 세계 수많은 충성 고객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앱스토어, 애플 뮤직, 애플 TV 등 구독 기반의 서비스 사업 확장에도 주력하며 하드웨어 판매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으로서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빠르고 편리한 쇼핑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 AWS를 통해 전 세계 디지털 인프라의 핵심 축을 담당하며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WS는 아마존 전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안정적인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구독 기반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선도하며 오징어 게임과 같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방송사나 영화 스튜디오와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콘텐츠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파벳, 즉 구글은 전 세계 인터넷 사용의 관문인 검색 엔진을 기반으로 유튜브, 안드로이드, 크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디지털 광고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술력은 검색뿐만 아니라 지도, 이메일,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일상생활의 여러 부분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웨이모, 인공지능 연구, 기업인 딥마인드 등 미래 기술 분야에도 활발하게 투자하며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FAANG 기업들 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FAANG라는 이름 아래 함께 묶여 동반 성장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각 기업의 실적과 성장 동력이 엇갈리면서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는 메타와 넷플릭스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보이며 주가 조정기를 겪은 반면 애플, 아마존, 알파벳은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보이며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켰습니다. 메타의 경우 메타버스 투자에 대한 막대한 비용 지출과 광고 수익 둔화 우려가 주가에 반영되었고 넷플릭스는 치열해지는 스트리밍 시장 경쟁과 계정 공유 단속 등의 이슈로 성장세가 주춤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투자자들이 더 이상 FAANG라는 큰 틀에서 기업들을 보지 않고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과 성장 가능성을 더욱 면밀히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마다 고유한 강점과 약점 그리고 직면한 시장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일각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전통 산업이 FAANG 2.0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주 외에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장 기회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산업 전반의 변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기존 빅테크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칩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알파벳, 그리고 테슬라와 넷플릭스까지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열풍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떠오르며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이들 기업의 서비스와 제품에 통합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시장을 확장할 잠재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은 시리와 같은 AI 비서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피스 제품군에 코파일럿을 도입하며 생산성 혁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알렉사를 통해 스마트 홈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으며 메타와 알파벳은 AI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통해 차세대 기술을 선도하려 합니다. 다음으로 FAANG가 함께 미국 증시의 주요 기술주로 꼽히는 테슬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를 넘어 혁신적인 전기차 기술과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에너지 저장 사업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와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배터리 기술과 소프트웨어 통합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전기차 시장의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한때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해외 주식 종목, 즉 서학개미의 압도적인 사랑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일론 머스크의 비전과 리더십,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등에 업고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었죠. 테슬라는 전기차를 단순한 운송 수단이 아닌 움직이는 컴퓨터이자 에너지 저장 장치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테슬라 역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며 주가 조정기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가격이나 경쟁 심화는 테슬라의 마진율에 대한 우려를 낳고, 베를린 기가팩토리의 가동 중단과 같은 생산 차질 이슈는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켰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및 운영 관련 논란은 그의 리더십과 집중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전기차 보조금 축소 정책과 렌터카 업체 허치의 대규모 전기차 매각 소식은 전기차 시장 전반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며 테슬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전기차 시장이 단순히 성장 가도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변화, 경쟁 심화, 그리고 소비자들의 실제 수요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기차 시장의 성숙기와 경쟁 심화라는 거시적인 변화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통 자동차 제조사들도 전기차 시장에 대거 진입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 전체의 동향을 살펴보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기업에 큰 반사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봉쇄 조치와 재택근무 확산으로 온라인 쇼핑, 클라우드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급증하면서 FAANG를 비롯한 주요 기술주들은 눈부신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었고, 이는 빅테크 기업들의 매출과 수익성 증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고 고금리,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팬데믹 특수가 사라지면서 성장세가 둔화되었고, 금리 인상은 미래 현금 흐름의 가치를 낮춰 성장주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실적 발표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개별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 잠재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옥석 가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기술주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시대는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동시에 견고한 수익 모델을 입증해야 하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지속적으로 규제 리스크가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와 규제 당국은 이들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독점 행위,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에 대해 강력한 반독점 규제와 법적 제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 움직임은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 확장과 수익성에 잠재적인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디지털 시장법 DMA가 디지털 서비스법 DSA를 통해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적 행위를 제한하고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앱스토어 수수료 정책, 플랫폼 내 검색 결과 노출 순서, 개인 데이터 활용 방식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기업 운영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반독점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특정 빅테크 기업들의 분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건강한 시장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시 경제 상황 역시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는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고 미래 가치 할인율을 높여 성장주에 대한 투자 매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은 미래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은 기업의 광고 매출 감소,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둔화, 그리고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제가 불확실해지면 기업들은 마케팅 비용을 줄이거나
IT 투자 계획을 연기하는 경향이 있으며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여 전자상거래 매출이나 구독 서비스 해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주린이 여러분은 개별 기업의 동향뿐만 아니라 거시 경제 지표와 글로벌 경제 상황의 변화, 그리고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방향에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금리 변동, 인플레이션율, GDP 성장률, 고용 지표 등 다양한 경제 지표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들이 기업 실적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글로벌 경제와 기술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축이지만 과거와는 다른 복합적인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FAANG 기업들은 각자의 길을 가고 있으며 테슬라와 같은 선두주자들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시장 경쟁은 심화되고 규제 압력은 가중되며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AI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은 이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사업 모델과 전략을 모색하도록 자극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단순히 빅테크라는 이름에 현혹되지 않고 개별 기업의 사업 모델과 재무 건전성, 혁신 능력,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을 면밀히 분석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평가하고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